레테 기억관리원 제1화. 레테 기억관리원 17층에는 밤이 늦게 찾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지만 심사실의 조명은 낮과 다르지 않았다. 천정에 매립된 흰빛이 책상과 유리벽, 사람들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빛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한도윤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서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서 천천히 깜빡였다. 도윤은 사람들의 기억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누군가는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지우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을 없애달라고 했다. 도윤은 그 기억을 먼저 읽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워져도 되는 기억인지 판단했다. 기억을 지우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사실일 수도 있었다. 도윤은 화면에 짧은 문장을 입력했다. 삭제, 보류, 추가 확인 필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 한쪽에 작은 확인 표시가 떠올랐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목을 돌렸다. 하루 동안 열람한 기억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오래된 병실의 냄새,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 그런 것들은 현실로 돌아온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맞은편 건물의 불빛을 길게 늘여놓았다. 흰빛빛과 푸른빛, 간혹 붉게 번진 창문들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흔들렸다. 심사실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는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종이컵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컵을 들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컵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단말기를 끄고 책상 위에 흩어진 메모를 정리하려던 순간이었다. 짧고 낮은 알림음이 울렸다. 도윤은 손을 멈췄다. 일반 배정 알림과는 다른 소리였다. 급한 파일이 들어왔을 때만 울리는 신호였다. 화면 상단에 붉은 표시가 떠올랐다. 긴급 심사 배정. 그 아래에 이름 하나가 보였다. 윤서아. 도윤은 그 이름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의뢰인 윤서아. 요청 내용 특정 기억 삭제. 배정 사유 운영실장 직권 긴급 배정. 담당 정리사 한도윤. 도윤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 머물렀다.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자 재석. 의뢰인이 정리사를 직접 지정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당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기억을 맡기고 상담을 받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다. 정리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까지 궁금해하는 의뢰인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윤서아는 자신을 지정했다. 한도윤을. 아직 안 가셨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박민재가 옆자리 통로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민재는 야간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이었다. 눈 밑에는 늘 옅은 그늘이 있었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더 줄었다. 마지막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긴급입니다. 도윤이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민재도 자연스럽게 단말기를 보았다. 윤서하.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민재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이 화면 위에서 멎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십니까?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를? 윤서아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벽 밖으로
빗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심사실 안은 조용했고 멀리서 누군가 의자를 밀어넣는 소리만 들렸다. 처음 듣는데. 방금 반응하셨는데요?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도윤은 화면을 다시 봤다. 의뢰인이 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복도 쪽을 한번 바라봤다. 자동문 너머로 이어진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늦은 시간에 17층은 낮보다 넓어 보였다. 도윤아. 네. 오늘은 너무 늦지 않게 끝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비도 오고. 민재는 들고 있던 파일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열람하다 보면 괜히 오래 붙잡는 기억도 있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종이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봤으면 못 본 척 해야 하는 것도 있고. 도윤이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입니까? 없어. 그냥 잊어. 민재는 그 말만 남기고 자기 자리 쪽으로 돌아갔다. 1-3 그날 밤을 지우고 싶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다. 윤서아. 이름은 여전히 단말기 위에 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아래로 내렸다. 삭제를 원하는 기억은 하나였다. 발생 시점은 약 5해 전. 장소는 도심의 어느 골목. 기억의 상태는 불안정. 그 외의 정보는 이상할 만큼 적었다. 의뢰 사유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을 지우고 싶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기억을 지우고 싶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잠을 못 잔다거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윤서아의 파일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그날 밤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도윤은 상단의 배정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운영실장 직권 긴급 배정. 강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내선 호출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한도윤입니다. 파일 확인하셨습니까? 강의원의 목소리는 늘 일정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급한 일을 말하면서도 조금도 급해 보이지 않는 목소리였다. 확인 중입니다. 오늘 안에 1차 판단을 올려주세요. 의뢰인이 저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비가 유리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의뢰인이 요청했습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왜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보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강의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본 것만 보고서에 쓰시면 됩니다. 운영실장님, 한정리사님.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통화는 그 말로 끝났다. 도윤은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기억을 보기 전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리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에 가까웠다. 기억은 말보다 먼저 봐야 했고, 감정은 해석보다 먼저 확인해야 했다. 누군가의 진술만 믿고 판단하면 기억은 너무 쉽게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다. 윤서아라는 이름도, 민재의 반응도, 강희연의 목소리도. 도윤은 단말기를 잠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억 열람실은 심사실 반대편 끝에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천장 조명의 발밑으로 길게 이어졌다. 유리벽 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가 보였다. 도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도시는 낮보다 솔직했다.
사람이 적고 소리가 적고 불빛만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열람실 앞 인식 패널에 손목 단말기를 가까이 댔다. 짧은 진동이 울렸다. 한도윤 정리사, 기억 열람실 3호 사용 승인. 문이 열렸다. 열람실 안은 어두웠다. 중앙에 낮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얇은 화면이 떠 있었다. 천장의 조명은 희미했고 벽은 회색이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병원 같다고 말하곤 했다. 도윤에게는 오래된 우체국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과거가 매일 도착하고 다른 누군가의 손에 거쳐 분류되는 곳. 그는 의자에 앉았다. 귀 뒤에 감흥 패치를 붙이고 손목 밴드를 채웠다. 화면에 윤서아의 이름이 떴다. 열람 배상, 윤서아. 기억 구간, 5회 전, 8월. 권장 열람 시간, 10분.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현실의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환기장치 소리, 전자장비가 낮게 울리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희미해졌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다. 비였다. 아주 가까운 비. 누군가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소리. 웅덩이를 두드리는 소리. 젖은 아스팔트 위를 급하게 밟는 발소리. 도윤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이미 비를 맞고 있었다. 공기가 차가웠다. 피부에 습기가 닿았다. 젖은 담벼락, 오래된 철문, 빗물에 젖은 먼지 냄새. 그는 윤서아의 기억 안에 들어와 있었다. 눈앞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다. 양쪽 건물의 벽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노란빛을 내고 있었다. 빛은 빗물 사이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도윤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 윤서아의 시점이었다. 숨이 가팠다. 기억 속의 윤서아는 누군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미끄러질 듯 휘청이고 다시 뛰었다. 재현아! 윤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낮고 멀었다. 재현아!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도윤은 골목 안쪽을 바라봤다.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검은 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아래로 짙은 색이 번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졌다. 피였다. 빗물에 섞인 피가 골목 바닥을 따라 가늘게 흘렀다. 윤서아는 그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재현아, 나 좀 봐. 윤서아는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눈 떠봐. 제발.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다. 기억 속에서 정리사는 직접 무언가를 바꿀 수 없었다. 그저 보고, 듣고, 남겨진 감정을 따라갈 뿐이었다. 윤서아는 울고 있었다.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숨이 계속 끊어졌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다만 윤서아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빗물을 밟는 소리였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윤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자였다. 우산은 없었다. 그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윤서아는 그를 본 순간 잠깐 숨을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남자가 가까이 오지 않자 얼굴이 찬천히 굳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윤서아는 쓰러진 재현의 어깨를 끌어안듯 붙잡았다. 도와줘요. 제발. 빗소리만 골목을 채웠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 씨.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얼굴 위로 스쳤다. 한도윤은 화면을 보며 손을 멈췄다. 그 얼굴은 자신의 얼굴이었다.